네, 오늘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좀 다른 주제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전에 보니까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무섭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주제를 바꿨습니다. 이 SK하이닉스 주가 하락, 외국인 리포트,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 영향이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냈습니다. 목표가는 7만 1,000원이었고요. 오늘 장 초반에 8만 3,300원으로 출발을 했었으니까 셀 보고서인 셈입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SK하이닉스 오늘 약 4.5% 정도 빠졌습니다. 매도 상위 창구에는 모건 스탠리, CS증권,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가 포진을 했었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살짝 오르긴 했지만 매도 상위 창구에 모건 스탠리와 CLS 등이 있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지난 1년 동안 미국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글로벌 1, 2, 3위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오늘 보고서에서 이 낸드 플래시 부문의 약화 길로에 대해서 주요하게 짚었습니다. 이 낸드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경향이 있고 낸드 부분이 취약한 특히 SK하이닉스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디램에 대해서는 3분기까지 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단기적으로 예외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또 올해 4분기가 되면 데이터 센터용 서버 디램에서 수급 불균형이 좀 완화가 되면서 경쟁 심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디램으로부터 얻는 이익도 좀 제한적이게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모건 스탠리는 이번 SK하이닉스 리포트 외에도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렸었고 목표 주가를 29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내린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때 당시 5%대 폭락을 맞았었습니다. 당시 메모리 가격이 고점을 찍었고 올해 초에는 공급 과잉 상태가 되면서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이유를 들었었습니다. 당시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에서 2016년 1월 대비 120%나 성장한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이 2017년 작년에 이미 정점을 찍었고 2018년 올해에는 정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면서 올해 1분기부터는 디램의 생산 능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공급이 수요의 증가를 압도할 건데 이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하락세로 돌아서서 내년 2019년 혹은 2020년에는 디램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SK하이닉스나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 9일이 되자 미국의 메모리 생산업체인 마이크론에 대해서 당시 마이크론이 $5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65까지 목표 주가를 굉장히 올려서 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마이크론은 사실 올해 3월에는 $62까지 올랐다가 당시에 $40대까지 꺾였던 시점이었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투자 목표 의견을 왜 올렸냐면 기업들이 이제는 클라우드 투자를 하면서 예외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고객사가 기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등으로 다변화되고 예전과 다르게 업황 사이클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이크론 주가 가파르게 상승해서 $63까지 올랐습니다. 목표 주가를 $65에 내놨었으니까 거의 이거에 다다른 시점이 되자 약 한 20일, 30일 이후 5월 29일에 20일 이후네요. 5월 29일에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다시 꺾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먹구름이 몰려올 것이라면서요. 그날 마이크론 8% 폭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가 나온 후 6월 초에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담합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후속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선제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주가의 모건 스탠리 리포트의 영향이 컸었습니다. 모건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1, 2, 3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번갈아 가면서 투자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마이크론만 보더라도 20일 만에 한 회사에서 투자를 좀 꺾을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메모리 담합 조사 등의 주요 사안도 있었고 어찌 보면은 한 회사의 리포트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 현상적으로만 보자면 글로벌 투자자들과 어쨌거나 궤를 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리포트의 투자 의견이 시장을 움직인 건지 아니면 움직이는 시장을 모건 스탠리가 잘 예측한 건지 어떤 것이 선행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국내 증권사의 투자 의견에 비해서 글로벌 영향력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지난 1년 동안을 평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에 287만 원 6천 원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당시에 모건 스탠리는 목표가를 260만 원으로 꺾었습니다. 260만 원은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50분의 1로 하면 5만 2천 원 꼴인데요. 삼성전자의 하향세 이끌었거나 혹은 예견했거나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만큼 이 리포트의 영향력이 아주 절대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미국 마이크론만 해도 하루 만에 8%가 빠졌었는데 우리나라 개인과 기관의 움직이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수급 주체죠. 또 마이크론과 비교를 해보면 마이크론은 최고점을 찍었을 때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고 저점으로 내려갔을 때 목표 주가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이미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는 주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그 정도보다 마이크론보다는 좀 덜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국내 증권사들이 이 기업들을 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는데요. 국내 기업인 만큼 국내 기관과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외국계 리포트만큼 또 있을 수 있겠죠. 김동건 KB증권연구원은 외국계 리포트의 내용은 기존 시장에서 제기된 전망의 반복에 불과하니까 새로운 우려사항이 아니라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디램 선도업체들은 내년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술 격차 전략을 통해서 디램 시장 경쟁 심화 우려는 기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밖에 낸드를 제외한 디램 산업의 경우 개인 PC와 모바일 중심의 B2C에서 기업 서버 B2B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대폭 이익이 줄어드는 사이클로는 접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반박도 제기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투자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시간입니다. 내일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경제 동향이 나옵니다. 지난달 수출 좋았는데 내수 증가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7월 국제금융시장, 외환시장 동향도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월요일 마감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마무리될지 또 저희와 함께 하셔야죠. 마감 전략 A+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